애니메이션 오프닝에서 이카루 코코로니 히요츠케루 땡! 그 부분 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초합금혼 다이모스 풀 액션입니다. 박스는 커요. 박스가 의외로 많이 큽니다. 이게 내용물인데요. 과대포장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부속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박스가 커요. 책장 같은데 책 꽂고 나서 좀 빈 공간 있잖아요. 약간 애매하게 남는 공간, 거기에 이렇게 꽂아 놓아도 되고 공간 활용하기에 조금 좋다는 의미에서 좀 괜찮은 박스라고 생각했어요. 다이모스, 이거 참 좀 사고문건 같은 녀석이거든요. 그거 뭐 리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멋있긴 한데요, 뭐 멋있어요. 이 제품은 모리구치 아란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원형사분이 계신데 로봇 같은 거 전문이에요. 오바리 마사미 애니메이션 풍의 조형을 좀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 풀액션은 계속 담당하고 계신 것 같죠? 1편, 2편, 3편 전부 하셔서 오바리 마사미 풍의 어레인지가 된 그런 조형으로 슈퍼로봇들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포즈가 이상한가? 원래 포즈로 차려 자세로 놓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뭐 먼저 본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베이스가 있고,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소체 부분은 이런 스티로폼 박스로 하나 넣어주고 나머지 액세서리는 브리스터로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메탈 빌드 비슷하죠? 메탈 빌드가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 가슴판 교체용 파츠가 2개 있는데, 한 개는 더블 블리자드고 한 개는 파이어 블리자드예요. 더블 블리자드는 가슴에 매립된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거고,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이 펜이 좀 네모나게 뚫려 있는 상태에서 안에 그 펜 전체가 완전히 다 보이진 않게 약간 가려진 상태로 돌고 있어서, 컴퓨터 보면 그 펜 있죠? 딱 그런 느낌으로 2개가 달려 있는데, 물론 옛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작화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죠? 그리고 이게 파이어 블리자드용 돌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조인트로 끼워서 여기에 꽂게 되어 있고, 꽂았다고 치고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별로 쓰러질 일은 없는데 잘 서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진 방지용인가봐요. 꽂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고정성은 꽤 좋은 편인데, 문제는 이 핀이 가늘다는 점이죠. 튼튼하기는 한데 이걸 여기에 이렇게 끼우면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무리를 많이 받습니다. 좀 발차기 하는 형상 같은 걸로, 그런 포즈로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어서 해봤는데 너무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옮긴 다음 고정이 되는 뭐 그런 방식인가 본데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 수 있고, 뚜껑을 열면 안쪽에 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손이 많이 들었죠? 풀 액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손도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손이 있고, 무기를 잡는 손도 이렇게 잡는 손이랑 이렇게 잡는 손이 따로 있는 괜찮은 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교환 파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걸 이 안에 넣어 놓아도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전부 빼서 그냥 이 안에 다 쑤셔 박아도 됩니다. 그러면 무기가 전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흔들면 기스나고 난리 나니까 저는 하진 않을 건데, 뭐 다 넣을 수도 있는 편리한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베이스 이거 뚜껑 열리는 거 참 마음에 드네요. 데이모스라고 되어 있죠. 다이모스는 화성의 위성 중 하나죠. 다이모스. 왜 다이모스라는 이름을 로봇에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다이모스가 그렇게 좋은 그런 이름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을 썼어요. 다이모스는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이 한 장 살짝 덮여 있는데 이거 뜯으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안 뜯고 있어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여러분. 자, 본체를 보겠습니다. 다이모스의 본체는 가동성 위주로 그냥 보죠. 디자인은 이따 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가지고 놀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보다 가지고 놀았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관절도 튼튼하고 균형도 잘 잡히고 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야 하나? 뭐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좋은 가동 원구고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 이 디자인 쪽이겠죠. 변형이 안 되는 것보다 저는 디자인 자체에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이따 할 거고, 일단 얼굴 가동, 목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을 숙였을 때 이 안으로 좀 파고들면서 깊이 숙일 수 있는 이런 거 좋죠. 70년대 로봇의 이 단호한 내려다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려 부셔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뒤에서 폭발하는 거죠. 뻥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여기 프리저 스톰이었나? 나중에 가면 더블 블리자드 말고 파이어 블리자드 쓸 때 그걸 먼저 쏘고 하는데, 그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앞을 향해서 발사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우연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머리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표정 파츠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눈 부분 배경이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샤아즈나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 검은 부분이 이 은색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튀어나온 가면이 아니라 좀 오히려 이 마스크 부분이 튀어나온 그런 조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깔끔하게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이 마스크 부분을 은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느낌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냥 회색으로 때려 박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파인데, 은색으로 하면 이게 좀 단단해 보이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 입도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안 움직일 것 같이 보여서 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뭐 괜찮아요. 도색 잘 되어 있고, 슈퍼로봇 초합금이나 초합금혼이나 도색 깔끔한 건 괜찮은 점이죠. 메탈빌드 쪽은 QC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이쪽 초합금 라인업은 그럭저럭 퀄리티가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 다음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고, 관절 부분이 금속이 하나씩 다 박혀 있어요. 다리나 뭐 이런데 전부 플라스틱으로 받아주는 부분은 되어 있지만, 어깨가 돌출됩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도 따로 움직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따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계속 이 어깨는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막 옛날 로봇 문개기 있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 상완 부분 회전하고 하완 부분도 회전해요. 최근 반다이 완성품 이거 좋죠? 이 부분을 전부 돌아가게 만드는 게 많아요. 로보톤 쪽도 그렇고. 이게 돌아가면 굉장히 포즈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관절이 안까지 들어오는 조형인 경우에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모양이. 근데 대충 어레인지를 해서 디자인을 바꿔 버리니까 반다이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는 있어요. 팔이 이렇게 접히고, 여긴 플라스틱으로 접히고 위쪽 메탈 파츠로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접힙니다. 관절 자체는 그러니까 좀 가늘어요. 메탈로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을 뿐이고, 조형적인 면에서는 좀 약해 보이는 이런 얇은 관절로 안에 박혀 있습니다. 건담 발처럼. 그 다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앞쪽 인출 말고 위로 올리면 지금 비집고 올라가죠. 이 이상 안 올라갑니다. 뭐 얼굴을 치워도 뭐 이 정도가 한계 같아요. 밑에서 그 기구가 그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는 거겠죠. 그 다음 이 괴물 같은 녀석의 엄청난 점은 이거예요. 허리. 몸통이 막 날아다닙니다. 일단 뭐 디자인 때문에 걸리는 거 없이 회전되는 것도 좋고, 이 안쪽에서 인출되는 이 금속 파츠로 이 정도까지 이걸 뽑아서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비지만, 그리고 위로 올린다든지, 여기가 비지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 자체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허리를 잡고 이렇게 기울였을 때 좀 공간을 확보하기 좋으라고 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움직여 주어서 재미있어요. 이거 가동 기믹 만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만족도를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허리 스커트가 움직이는데, 전면 스커트와 사이드 스커트가 움직이고, 이게 괜찮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다리를 올려보면 좀 부딪히긴 해요, 앞쪽 스커트에. 그리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위로 팍 올리면 약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이 있죠,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갈 공간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박살난다.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노란색에 부딪혀서 안 움직이면 괜찮은데, 공간이 일단 있으니까 밀고 올라가면서 이 축이 가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새 제품 상태에서도 이미 약간 하얀색으로 좀 변색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해 보여요. 너무 날카롭게 깎아놓은 것 같은데, 조형을. 이거 올릴 때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거 올릴 때도 여기 딱 걸려버리니까 손으로 일단 치워주고 올려야 되고,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가동, 옆으로 이 정도, 다이모킥, 그 다음 앞으로 이 정도. 스커트 때문에 지금 스커트를 밀어 올렸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뭉개지는 거구나. 이게 한계인데 여기에서 밀어 올리면 비틀어지면서 올라가요.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무심코 이렇게 저지르면 이거 부러지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관절, 무릎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허벅지 돌아가고요. 덩어리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발도 봐야죠. 발 금속 볼 조인트, 그리고 앞꿈치 따로 가동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즈가 잘 잡히는 편이에요. 저는 원작 중시에다가 변형도 되는 걸 좋아하는 파여서, 변형도 안 되는 다이모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좀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풀 액션 시리즈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손에 넣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디자인 어레인지는 썩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가동하는 뭐 그런 데 맞추어서 한 거겠죠. 근데 너무 너무 좀 무슨 한복 입은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뭐 이런 느낌 있죠. 사각형 그 느낌이 아니라 육각형, 팔각형 이런 느낌으로 막 부풀려 놓는, 이게 도저히 저는 그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70년대에 지구를 지키려고 어떤 박사가 개인적으로 정부 지원, UN 지원을 받았을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로봇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걸 뜯어서 밑에 이렇게 그 크레인 같은 걸로 파츠를 내려놓으면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정비성 같은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정비하는 광경 같은 게. 지금은 로봇 전투 뭐 이런 작화를 보면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옛날 로봇으로 갈수록 좀 설정화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작화 미스 같은 건 있지만 설정화 그대로의 그 길쭉한 로봇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 좀 멋있고 좋은 건데, 최근에는 전부 오바리 피트니스 클럽의 회원들이 되어버려서 그것도 좋기는 해요. 그것 나름으로 좋긴 한데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 약간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다이모스도 그 오바리 피트니스 클럽에 좀 다니기 시작했나봐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도 뭐 피규어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몇 번 한 적 있었죠.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꽤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마치 어떤 근육 로봇이라는 의문에 그 전모가 공개되지 않은 근육 로봇이 있고 그걸 다이모스 색깔로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김에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건 어레인지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동그란 모터 같이 생긴 그런 기믹을 없애버린 게 저는 좀 아쉬워요. 다이모스 팔에는 여기 동그란 하얀색이 뭔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네이크 락이라고 하는 무기가 돌면서 나가서 적을 붙잡거나 뭐 폭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무기가 나가는 기믹을 없앴다는 이상한 어레인지죠, 이건. 다른 어레인지는 뭐 이런 체형이나 이런 각을 잡는 방식 같은 건 작가분의 개성으로 존중할 수 있는데, 이걸 없앤 건 너무 과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과감했다는 거죠. 여기에도 달려 있었잖아요. 이 발목 관절이 돌아가는 축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건담으로 치면 건담 옵니다. 건담으로 치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퍼스트 건담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팔뚝에도 달려있고. 근데 그걸 버전 카토키라고 해서 없애지는 않잖아요. 일단 달아는 놓고 버전 카토키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레인지를 하든지, 뭐 이번에 나온 프라모델 GBN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것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데, 이 다이모스는 그걸 없애고 어레인지를 하는 조금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크게 비교하겠습니다. MG 건담류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크기인데 이쪽은 좀 슬림한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건담과 비교하면 좀 체구가 작아 보여요. 원래 70년대 로봇들이 좀 이렇게 길쭉합니다.
전봇대 솟아놓은 것처럼. 특히 저는 다이모스 애니메이션 그 오프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이모스가 서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 포즈도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전봇대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다이모스의 비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다이모스는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지 않아요. 이 안에 하얀색 단이 하나 더 있어요. 변형 구조 때문에 셔터가 내려와서 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단이 이렇게 살짝 보이면서 두께 차이는 그대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상태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멋있는데, 마치 어떤 신사의 도리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하나? 색깔도 좀 빨갛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 다이모스는 그 다이모스는 아니에요. 다른 세계에서 온 다이모스예요. 예전에 잠깐 폭발적으로 이것저것 출시하다 사라져버린 그 슈퍼로봇 조합금. 이 슈퍼로봇 조합금의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변형되는 로봇을 굳이 변형 안 되게 만든 게 문제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전 슈퍼로봇 조합금과 달라진 점은 키가 약간 커졌다는 거. 그리고 관절이 매우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위 호환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 시대에는 좀 하이 퀄리티 완구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만들어 놓은 상태는 이 관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걸 신경 안 써버린 뭐 그런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약점을 보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걸 저는, 혹시라도 나온다면 저는 구입은 안 할 것 같아요. 오직 그 다이모스니까 좀 용서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이모스는 원래 좀 격투 쪽인데다가 트렌저 형태가 그렇게 매우 필수 요소적인 그런 건 아니어서 물리적으로 좀 재현하기 어려운 그런 변형이었던 것도 있어서 좀 용서를 하는 면이 있었던 거고, 이걸 이렇게 교체합니다. 이게 손 교체가 딱 괜찮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루기가 좋아요. 이 손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기가 있는데, 먼저 이거 쌍용검 소류캔, 격투 게임에서 들었을 법한, 근데 그건 쌍용권이고, 승용권이구나. 그건 승용이니까 소류캔이구나. 아무튼 이것도 소류캔입니다. 쌍용검. 여기 가슴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빼면 이런 날이 나오거든요. 뭐 옛날 로봇이니까 나오죠. 옛날 로봇은 나옵니다. 이렇게 끼웁니다. 그럼 이걸로 적을 사정없이 찢어 발기는 거죠. 옛날 로봇은 자비가 없어요. 토에이 쪽은 다른 로봇보다 특히 토에이 쪽이 지독한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은 적도 아군도 싸움에 있어서는 정말 자비가 없습니다. 다이모스도 싸울 때마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뭐 가시 같은 게 온몸에 다 찔리고 배때기 뚫리고 막 그래요. 이게 소류캔, 쌍용검. 그리고 이거는 토막난 막대기, 삼룡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쌍룡이고 이건 삼룡이에요. 삼룡곤. 이거 뭐지? 쌍절곤 같은 거예요. 왜 쌍절곤 같은 건데 이렇게 막대기냐면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룡곤입니다. 창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흐악! 하고 쓰기도 하고요. 다이모스는 성우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파일럿 성우가 카미야 아키라 하거든요. 카미야 아키라는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 모리 탐정이요. 최근에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는 게타 로봇은 다른 성우분인 것 같은데, 옛날판 게타의 게타 1 파일럿 나가레 류마 성우이기도 하고, 그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러 이야기하는 거지?
류자키 카즈야라는 사람입니다. 파일럿 이름. 가라테의 달인인데 우주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1화에서 우주에서 미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미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여기에 탑재해서 다이모스가 기동되게 되는, 그 미지의 에너지 이름부터가 다이모, 로봇 이름이 다이모스니까 대충 때려 박은 이름 같은데, 전부 그런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 허리띠를 빼면 이렇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길이가 안 맞죠? 근데 돼요.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 부분이 사슬이 아니라 다이모스의 이 색깔? 이것도 색상이 좀 잘못된 느낌이 있는데, 이 까만색이 아니라 짙은 곤색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멋있긴 멋있는데, 아무튼 짙은 곤색의 어떤 고무줄 같은 게 쭉 튀어나오면서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완구적으로 제작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초합금혼, 이건 풀 액션이니까 이거랑 다른 초합금혼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초합금혼판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재현 안 하고 이 안에 연질 파츠를 하나 넣어서 실제로 신축하는 기믹을 전부 만들기도 했어요. 이건 근데 어레인지가 된 풀액션 판이니까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배틀 브레이크. 배틀 브레이크는 여기서 나온 다음에 손잡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손에 잡거든요. 그럼 이 잡은 상태에서 이게 막 돌아갑니다. 와,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상태로 로봇을 찢어 발깁니다. 무시무시한 무기죠. 별로 안 세 보이지만 무시무시합니다. 생긴 것만 보면 별로 안 세 보이잖아요. 그냥 흔한 나이프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보조 무기 같은. 근데 실제로 쓰는 광경을 보면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옥 같은 묘사가 펼쳐져요. 다음은 다이모 샤프트. 다이모 샤프트 이렇게 이어 붙일 수 있어요. 분리가 되는데 중앙에 핀을 따로 빼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끼워 놓는 게 속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다이모 샤프트는 이 밑에서 나옵니다. 이게 일단은 명색이 트레일러잖아요. 이게 트레일러 캡 부분이고 여기에 운전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퀴도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도 원래 바퀴 디테일이 있어야 하는데 생략해버렸어요. 아무튼 이게 트레일러잖아요. 일단은 이 안에 이렇게 넣어 놓았던, 이렇게 넣던가? 이게 이 안에 들어있던 게 이렇게 푹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찢어 발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이모스의 무기 중에는 유일하게 다이모스를 공격했던 무기이기도 해요. 이게 땅에 박혔거든요. 싸우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쓰러져서 이게 땅에 하필이면 공교롭게 이렇게 박혔거든요. 옛날 로봇은 좀 우연히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게 박힌 상태에서 류자키 카즈야가 인생의 위기에 처한 거죠.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생각하다 으아 하고 여기에 쓰러지면서 다이모스를 뚫고 이 녀석을 찌르는데, 다이모스도 아마 이 부분에 동력원이 있을 텐데 다이모스는 멀쩡하고 얘만 터집니다. 그 맛에 옛날 로봇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습니다. 걸레가 되도록 싸웠어요. 마지막에도 이 녀석의 마지막은 로봇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이 자동차 형태로 돌격하다가 총 맞아서 죽은 로봇이에요. 불쌍하죠? 가지고 놀기 좋은 무기를 넣었다고 어떤 그 제작자가 프로듀서 쪽이었나? 그 사람이 소개한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딱 좋은 무기만 선정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집게발 달린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생략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무기들은 초합금혼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손 중에
이렇게 편손이 있는데 모양이 사이코 건담 손 같죠? 구멍만 안 뚫려 있고. 이 손가락이 좀 이상했어요. 약간 떡볶이 같기도 하고 그런 손이 있습니다. 필살 열풍 정권 찌르기구나. 찌르기? 찌르기는 이건데? 주먹인데? 좀 간략판이 있어요. 로봇 대전에 나오는 필살기는 여기에서 이거 빠져요. 이렇게 빼서 이거 저는 더블 블리자드가 좋아요. 파이어 블리자드는 돌출 유도잖아요. 이게 좀 징그러워. 아무튼 전 더블 블리자드가 좋아요. 파이어 블리자드는 이것도 써야 되고 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이게 훨씬 간편하고 멋있습니다. 아무튼 더블 블리자드를 쓴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는 게 필살 열풍 정권 찌르기고, 그 다음에 촉을 날리는 것도 있어요. 간략판인데 이건 일단 더블 블리자드를 쏴놓고 그냥 가서 이걸로 이렇게 때려 부숴버리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런 손입니다. 포즈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잡아도. 뭐 이런 제품이에요. 꽤 재미있어서 최근에 본 이런 합금류 완구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가끔은 괜찮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그 변형이나 이런 걸 재현하지 않아도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씩 나올만 하겠다, 그런 거. 그럼에도 변형되는 완구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물론 들기는 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게 이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금 완구니까 합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관절 말고는 이 부분 들어있습니다. 발등 커버. 이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이거 분간이 가실 거예요. 이 발등 커버의 흰색하고 다른 부분 사출색 흰색이 약간 다르죠. 이쪽이 약간 우윳빛이죠. 이 커버만 금속이에요. 그리고 이 발바닥은 플라스틱입니다. 전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 메탈릭 그린 이 파츠 한 개. 그러니까 테두리에 있는 빨강은 플라스틱이에요. 이것만 분할되어 있어서 이것만 메탈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죠. 보통 이런 게 메탈일 것 같은데 딱 이것만 메탈이에요. 중앙에 있는 거. 그리고 이 부분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 아래까지 금속인 거겠죠. 그럼 이 가슴 부분 테두리 이 전체가 금속이네요.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위에 꽂게 되어 있는 이런 거. 그리고 가동성 볼 때는 항상 했는데 오늘은 안 했네. 무릎 앉기 돼요. 별로 어렵지 않게 돼요. 근데 이 근처가 좀 웃기게 생겨서 멋있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뚜룬뚜룬뚜루뚜루뚜루뚜룬 이거 원작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개그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뚜껑이 열려있으면 원작 파괴잖아. 뭐 열고서 발차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